안녕하세요. 굿모닝 목화입니다. 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굿모닝 목화 사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모든 것들을 통화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굿모닝 목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적용법에 대해서 약 3 시간 정도 1 시간씩, 1 시간씩, 1 시간씩 나눠서 원격 화상 스터디를 진행한다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 부에서는 굿모닝 복화 그리고 굿모닝 복화가 갖고 있는 그 교육법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벌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빼지 않고 하신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이들이 실제로 잘 외우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많은 원장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는 뭐뭐를 지금 쓰고 있어. 그런데 처음엔 애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니 그 이후에는 다시 흐지부지해졌다."라고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잘하는 학생은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 즉 얘가 외울 때까지 기계를 통해서 막 돌리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진다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굿모닝 복화는 어떻게 다르냐? 굿모닝 복화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아이를 열심히 단어를 반복하게 해서 외우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은 그러면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건 효과는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저희는 1 차적으로 용 역량을 끌어올립니다. 학생의 단어를 가르쳐서 학생의 역량을 끌어올리고요.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게 1 단계, 2 단계로 나눠지고요. 1 단계는 1 일부터 최대 30 일까지 뭐 빠른 학생들은 3-4 일만 되면 벌써 촉이 딱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음과 지금 말씀드린 이제 스펠링과 뜻 부분을 외울 수 있는 암기력을 우리가 키워줍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처럼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실력을 일단 갖추게 합니다. 최대 30 정도까지 전교 꼴등한 아이들은 한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다음에는 얘네가 실제로 강력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다라면 이때부터 한 2 달부터 시작해서 2년 뭐 학원을 잘해서 이제 나가는 순간까지 기기가 즉 시스템이 이 아이들을 100% 관리할 겁니다. 예. 관리라고 하면은 아침에 해당 날이 되면 문자도 보내주고요. "오늘 개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습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시험 보고 또 재시험 보고 뭐 엄마한테 문자도 날려드리고 성적표도 자동으로 날려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기간별 빅데이터도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은 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제하고요. 그중에 요 트레이닝 과정 중에 우리가 사람이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 스펠링, 뜻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익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는지에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1 차 그리고 2차 요 트레이닝 방법 요게 1차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2 차는 학원에 적용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2 차가 요렇게요. 어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학습. 단어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영어 단어는 뭐 머리가 좋으면 잘 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요. 그거는 완벽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단어를 잘 외운다고 생각하지만 단어 외우는 습득, 역량과 지능은 아무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역량은 다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외우게 하려면 우리가 잘 가리키면 누구라도 단어만큼은 암기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등을 만드는 진짜 실제로 꼴등하는 아이들조차도 단어를 1 등을 만드는 지름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혹은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원장님께서 원장님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뭐 내년에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5 년, 10 년, 15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단어 시스템을 뭔가
정착을 함에 있어서도 꼭 저희 프로그램을 쓰시지 않더라도 좀 활용하시면 저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목동에서 입시를 하면서 9년 정도를 단어반을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9년 정도를 따로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단어 수업료만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뭐 비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45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학생이 알아서 외우고 우리 모든 모습이죠. 우리는 테스트만 했습니다. 채점을 하고 재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건 학생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45만 원을 받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해 문법처럼 얘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가르쳤다라는 것은 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 저는 45만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 굿모닝 복화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꼭 이 방식은 저의 9년 동안의 노하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접목하시면 잘 한 개 팁으로 알아두시고 접목하시면은 학원 단어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약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이 아주 작은 거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또한 꼭 이 교육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노하우가 있으면요. 노하우가 있으면 여기에 네이버 학관노라는 곳을 통해서 약 3년 동안 원장님들과 함께 이 시스템을 또 다듬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저만의 9년 동안의 시스템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다듬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좀 안 되더라고. 요렇게 했더니 좀 더 되던데 요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훨씬 좋아하더라고라고 해서 요 다듬어서 정말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누구라도 쉽고 재밌게 단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좀 길긴 하지만 예 제가 좀 줄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단어 못 외우는 이유 뭐 왜 못 외울까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발음도 하지 않고요. 스펠링은 그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암기하고요. 글자는 무조건 뜻은 무조건 글자를 암기합니다. 보통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그쵸? 일단 단어 외우자 그러면은 appear, appear 막 씁니다. 뜻도 내가 뭐 편협한 몰라도 그냥 편협 외워요. 그런 애들 되게 많죠. 예. 그게 일반적인 중하위권 애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땐 3 등부터 꼴등까지가 그런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되게 단어하면 지루해요. 힘들어요. 단어하면 짜증나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결국엔 어때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단어하면 애들 표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단어 갖고. 그래서 실제로 학원 퇴원하는 그 예를 보면은 음 단어에 대한 그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 있어서 단어에 대한 그 부담감만 우리가 줄여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어의 삼총사 발음과 스펠링과 뜻이 있습니다. 발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하위권 아이들은 발음을 하지 않냐면요. 네. 내가 한두 번 해도 기억 안 나거든요. 아시죠? 중하위권 아이들은 절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외워져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단어 테스트를 본단 말입니다. 그럼 뭐만 보죠? 스펠링과 뜻만 봅니다. 얘한텐 지금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나머지 공부해야 되고 뭐 짜증나게 외워야 되고 또 혼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애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단어하면 스펠링과 뜻만 확인했죠. 발음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아예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은 절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쵸. 소리로 이루어진 거니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고로 고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2015년 뉴욕 대학에서 실제로 소리가 얼마나 장기 기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적이 있어요. 청반세포, 예, 쥐의 청반세포에 센서를 달아서 밥을 준 거예요. 한 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준 겁니다. 또 한 번은 밥을 줄 때마다 "밥이다, 밥이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밥이다, 밥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얘의 이 반응 속도 그러니까 청반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장기 기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오래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만 쑥 내밀었을 때, 즉 시각적인 것만 봤을 때와 밥이다, 밥이다 했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가는데 그게 약 그 활성화가 3배 정도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3배는 되게 큰 겁니다. 학습을 할 때마다 테스트할 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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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는 발음 없이 요렇게 공부했을 때 그 발음을 병행했을 때는 이만큼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엄청 큰 겁니다. 네. 일회성으로 한번 딱 하고 끝날 거 아니라면 발음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요. 언어로서도 중요하니까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단어를 외움에 있어서 장기 기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단어를 잘 못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도 그걸 알아. 아는데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너 발음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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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음 좀 보자." 그리고 얘가 단어 외울 때마다 발음을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확인은 학습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요. 밤 12 시에 집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테스트를 할 때도 얘가 단어를 100 개를 외워 갖고 왔습니다. "자 인제 뜻만 보고 선생님한테 발음해 봐." 이게 한 명도 아니고 10 명, 20 명, 30 명, 40명 되면 내가 하루에 어떻게 수천 개의 발음을 다 듣습니까? 이거는 10 명이 붙어도 힘들거든요.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발음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학습과 테스트 확인도 어렵고요. 내가 계속 발음을 강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은 게임 같은 거에 되게 능숙해요. 프로그램에 되게 능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런데 게임 뭐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또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저희는 '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 음성 인식 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부터 한번 우리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발음을 학습시킬 필요도 없고요. 발음을 테스트할 때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시스템이 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계마다 단어마다죠. 단어마다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얘는 분명히 최대 4 번까지 항상 발음을 해야 됩니다. 딱 정확하게 맞지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4 번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가 우리 굿모닝 복화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제가 발음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학습자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reap, reap, reap. 제 말을 듣는 겁니다. reap, reap, reap.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계속 발음을 하면 이 학습을 할 때 지금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할 때 선생님을 대신해서 학생이 발음을 최대 4 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음 최대 4번 이 정확도에 따라 이게 딱딱 끊어진 건 아니고요. 얘가 발음이 꽤 정확하면 여기까지 쫙 올라가는 거죠. 완벽하게 정확하면 원어민과 거의 일출이 맞으면 끝까지 한 번에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발음이 좀 후질 때가 있거든요. 하우스를 호우스, 후우스 이렇게 하면 1 번, 2 번, 3 번, 4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번 할 때는 완벽하게 했을 때 그 사운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맞았을 때 딩동댕 뛸렸을 때 땡 하면 되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4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얘가 발음을 잘 못하면 4 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숱하게 시험을 해 봤지만 이게 프로그램 사람이 "야 발음을 들어볼게 해 봐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계가 하면은 reap, 뿌렁, reap 더 진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reap 그리고 한 번에 reap해서 쫙 가면은 기분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할 때 이제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프로그램이 네 단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발음을 단 한 단어의 단어도 빼지 않고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해 볼까요? im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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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tate. 다음으로 해 볼게요. 마지막. save, save, save. 이렇게 하면 더 아이가 진지하게 해요. save.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 이게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 말씀드렸고 제가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펠링입니다. 저희는 스펠링이 여기선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스펠링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거는 요 PPT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펠링을 잘 못 외운 이유는 자음자, 모음자를 정성스럽게 하나씩 암기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펠링을 하나하나 암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스펠링은 절대 못 외웁니다. 뭐 2,000개, 3,000개까지는 그냥 스펠링만 하나하나 외워도 됩니다. BOIL, BOIL, BOIL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00개, 5,000개가 넘어가면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낱개로 하나하나 자음 모음을 외워서 단어 5,000개 넣기 5,000개 이상 익히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등으로 따지면 3등급 이상 맞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뭐 3등급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2등급 이상은 상당히 어렵고요. 1등급 정도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로 봤을 때는 5,000개 이상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얘들아 이거를 몇 개로 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4 개요." "1 개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100% B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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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 자음 모음을 하나하나 외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음 모음을 하나하나 외운다라는 그 기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죠. 자 짠 "이걸 5초 만에 외워 봐라."라고 하면 애들은 절대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EUOSNOS 이 정도 되면 이미 5 초가 지나요. 외우는 건 둘째치고 보는 데만 해도 5 초가 걸립니다. 이거 14 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외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외우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EUOS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OSNM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발음을 여기다가 이게 이웃소너소너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스펠링만 봤을 때는 절대 여기서는 우리도 절대 5초 아니고 1 분, 2 분을 주더라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요. 얘를 한번 순서를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 볼게요. 짠.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스펠링을 순서만 바꾼 겁니다. 이거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실제로 5초 만에 보입니다. 왜 보이죠? 방금 전 것은 똑같은 스펠링의 물인데도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얘는 5초 만에 외웁니다. 그렇죠. 원장님들은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그래도 아 보여. 하우스, 선, 문이 보여.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준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줬던 거예요. 아이들은 실제로 자음모음을 하나하나 외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제가 만든 거이긴 하지만 전체 스펠링이 있으면 만약에 하우스 온 문이라는 이런 스펠링이 있다. 그럼 우리는 보자마자 이걸 HOUSE, HOSUNMO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보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 하우스에 내가 알고 있는 하우스에 내가 알고 있는 선에 내가 알고 있는 문이 있네. 하우스 선. 머릿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 이해해서 결합합니다. 하우스에 선에 문이 있네. 이렇게요. 즉 우리는 요런 걸 하나의 블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은요. 자음이다, 모음이다, 음절이다, 어원이다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쪼끔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바로 눈 닫고 귀 닫고 코 닫고 다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럭이라는 개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 굿모닝 복학 원장님들 간에는요. 이렇게 그럼 꼴등이나 1 등이나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블록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스펠링을 못 외웠던 이유는 자음 모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도 불행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음 모음으로 외우는 건 버려 버려야 됩니다. 버려 버리고 지금부터는 블럭으로 볼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음절이 됐던 파닉스가 됐던 그리고 어원이 되었던 반드시 낱개가 아닌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렵죠? 네. 정리하면 하나하나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하나 주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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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다가 외우는 거예요. 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기읍과 니은 좌우모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간섭함 이렇게 한 거거든요. 간섭함 이렇게 우리도 뭐냐? 좌우모음이면 진짜 간이라는 글자, 섭이라는 글자, 한이라는 글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house라는 이 집이 비로소 이제 글자가 된 거죠. sun, moon. 그래서 블럭, 블럭, 블럭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아닌 지금부터는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기본적인 이론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 가볍게 넘어가면 원장님들께서 앞으로 가면 이거 만약에 내가 모른다, strain 모른다라고 하면 원장님들 외우셔야 됩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strain 이렇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어원으로 하실 분은 strain 이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기차 트레인이 있네 앞에 a가 있네 be rain이 있네 그리고 st가 있네 원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out 이런 식으로요. ant, eater 원장님들은 이미 이게 됐든 이거 됐든 간에 원장님들은 이미 그 원리 블록으로 보고 계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거 얘기조차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굿모닝 보카를 떠나서 이거는 세상의 모든 책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원이냐 뭐 파닉스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실제로 그 기본 원리는 야, 다 블록으로 봐라. 블록으로 스펠링 모두 블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원장님들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블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저희가 저희가 어 2차 교육 저희 이제 가입하실 때 되면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블럭 무한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300 개만 하면 뭐 2만 개 외우는데 3만 개 외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블럭 실제로 내가 정말 슈퍼급 스펠링 암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블럭 300개 이 300개라고 하는 걸 혼자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PER 혼자 안 다니거든요. GEN 이런 거요. 아까 boil 하면 BOI 이건 외울 필요 없죠. 오일은 기름이니까 B 플러스 오일이니까. 그쵸. 얘는 두 개로 보는 게 뭐 일반적이겠죠. 너무 짧으니까 그냥 외워도 되지 않아?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일일이 쪼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00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혼자 다니는 애들 IL, DIS, 뭐 UN 이렇게 얘네가 300개만 하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자음모음을 하나 외웠다면 No! 지금부터 블럭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트레이닝 연습은 차후에 2차에서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블럭으로 보는 게 실제로 이게 진짜 효과적이냐? 예. 이거는요. 잘 된 거 안 된 거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점수는 이제 두 번째고 블럭이 잘 이루어진 아이들 즉 스펠링을 봤을 때 애들이 스펠링을 블럭으로 잘 외우는 학원들은 점수가 1 회, 2 회, 3 회에서 시험 볼 때마다 거의 최상위권 90점 이상을 다 치고 올라갑니다. 예. 이게 잘 된 아이들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실제 이게 똑같은 아이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달라요. 거의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애도 갖고 왔죠. 이런 여전히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어떻게 잘 되십니까?"라고 하면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원장님 블럭은 잘 애들 다 학습은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99%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그런 학원 들어가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점수가. 빵점부터 100 점까지 있는데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굿모닝 보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굿모닝 보카를 만 아니래도 이게 세상의 모든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 저는 절대 꼼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방법이고 그게 잘 안착돼 있을 때 이런 효과, 안착이 안 되면 이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굿모닝 보카가 하나 첨가제를 넣은 건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어원이라든가 파닉스를 그냥 외우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스토리를 넣었어요. 스토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요.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그냥 어원이 있다면 어원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100%의 원장님들 다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어떤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걸 안 외우는 거죠, 블럭을. 우리가 어원을 하면 어원을 외워야 되는 GN 하면 발생하다 외워야 OUS 형용사를 외워야 되는데 애들이 안 외우는 거죠. 뜻은 무시하겠습니다. 뜻은 무시하고요. 이 GN이라는 OUS라는 DIS라는 거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굿모닝 북과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모든 뭐 학자들 사전에서 얘기하는
스펠링은 블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에 아이들이 못 이렇게 시 중에 부정하면 UNTSIMIR 하면 힘드니까 저희는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SUPERMANTRANSFRMERBENESE 다 보이시죠? EXPERDISCORCENTER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이탈리아 위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베니스에 있는 엑스퍼라는 엑스퍼펙트 할 때 PER이다. 엑스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엑스퍼라는 이름의 DISCORCENTR 디스코 센터에서 얘네가 이제 디스코 센터에 간 거예요. 슈퍼맨과 트랜스포머가 베니스에 있는 엑스퍼라는 디스코 센터에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했어요. 해서 300개를 모두 아이들이 1시간이면 충분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요거는 차후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2 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게임도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는 강좌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여 드릴까요? 요렇게 해서 원장님들께서 뭐 아이들한테 "언제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안녕하세요. 원장님들께서 뭐 반갑습니다. 이걸 일일이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transfor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게임을 해 보면 됩니다. Superman transform 뭐가 bene 베니스에 있는 say 엑스퍼라는 어딨지? 예. per DISCORCENTER 디스코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sin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요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몇 번을 했는지 우리는 한눈에 너 했냐 안 했냐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관리창 가시면요. 얘가 몇 번을 완성을 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블록으로 익히는 것을 저희 굿모닝 북하는 트레이닝 시킨다는 겁니다. 자, 결론 얘기하면 라이트하우스를 보자마자 우리는 라이트하우스를 보자마자 라이트의 하우스가 있네라고 우리는 누구라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너무 쉬운 라이트하우스는 애들도 라이트하우스 외우겠지만 보통의 원리 방법으로 생각하면 LIGHTHOUS 이렇게 외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라이트하우스, 버스 스탑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으로 보게 하는 연습을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뜻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연상법을 저희는 제공을 하는데요. 이미지 연상법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고 1분 전과 1분 후에 그 모습이 외우는 암기력이 극명하게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지 연상법, 요즘 아이들은 글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지금이나 그렇지만 이미지 연상법을 했을 때 애들이 첫 번째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만화책을 보듯 만화 영화를 보듯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스펠링은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펠링은 암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단어는 암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발음은 그냥 습관하니까 스펠링도 이해고요. 하우스, 선, 문 기억나시죠? 예, 원장님이 이미 블럭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니까 얘를 결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고 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글자만 죽기 살기로 외웁니다. 예, 죽기 살기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식이죠. 뜻 같은 경우에는 죽기 살기로 뜻만 외웁니다. 뭐 사라지다, 편협한, 뭐 아부하다 외우는 거죠.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 애들은 이런 걸 줘도 나름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이구나. 뭔가 총 같은 걸 장전하다 하면 뭔가 장전하라는 의미구나. 이해를 해서 습득을 하는데 애들은 그냥 장전하다 짐을 싣다 짐 부담 장전하다 얘 다이어도 얘네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이렇게 한두 개만 외우는 거죠. 하나도. 예. 뭐 외우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처럼 63 빌딩이 뭐예요? 그럼 63 빌딩은 말이야 63층으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겉에는 뭐 금 유리로 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보다는 애를 다 63 빌딩 앞에 데려가서 야 한번 봐라. 이거 눈입니다. 그럼 얘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저거 머릿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이 논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아날로그다라는 논문들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 넣을 때 정보를 머리에 넣을 때 이미지로 활용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이 되고 사람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들 어저께 밤에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글자가 나타나진 않아요. 매트릭스처럼. 그쵸? 예? 그림, 모습들이 기억나거든요. 사람의 뇌는 그림을 그리는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이해를 안 하고 글자만 외우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해야 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직접 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일일이 갈 수는 없거든요. 뭐 로켓을 보기 위해서 어디 미국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참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실물을 보고 있던 사진 속의 6-3 빌딩을 보고 있던 얘는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진으로 봐도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예. 뇌는 직접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왜 이미지냐? 왜? 도대체 왜 이미지야? 이미지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림은 처음에 기억이 나니까 그림을 암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번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이미지는 이해를 극대화하게 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지고요. 그런 도구를 사용했을 때 암기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겁니다. 네. 20분이면 50개 외운다? 그거는요. 그냥 정말 약장수 같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희 굿모닝 보컬을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 평균 애들이 20분 50개는 상당히 많이 외워요. 예. 이거는 원장님도 나중에 체험해 보시면은 제대로 체험해 보시면은 '아 별게 아니구나. 진짜 단어 배우는 게 별거 아닌가.' 느끼는 거 동시에 이미지를 활용했을 땐 '정말 엄청나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캐슬 이거 정리하면 "이제부터 얘들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힘들잖아." 캐슬하면 얘 이게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요. 예전에 어떤 중세 시대 기사가 살 것 같은 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castle. 그럼 얘는 '아 저게 castle이구나.' thick 하면 두꺼운 하면 왜 두꺼운 왜 외우냐. 이 방음 문을 봐라. 건축 박람회에서 새로 출시된 이 엄청 두껍지 않냐 이 문. 이렇게 두꺼운 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이게 두꺼운 문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은 thick 하면 문 하면 얘가 생각이 나면서 '아 뭔가 두꺼운 거였지. 두꺼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끝까지 습득이 되는 거죠.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진행을 하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담도 하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암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냥 참고로 근데 왜 이미지 연상법이 그렇게 좋다라면 왜 이미지 연상법이 없지? 왜 시중에 그렇게 많진 않지? 물론 유명한 책들은 있어요. 책도 유명한 책 사이사이에 이게 사파 있지 않습니까? 사파도 있고. 그쵸. 그리고 책 한 권짜리이긴 하지만 이 그림을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쵸. 유명한 책 중에. 근데 시리즈 나오나요? 시리즈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비용이 엄청나요, 제작 비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3,000원, 4,000원, 뭐 7,000원, 10,000원 이렇게 이 정도 이게 한 컷이 10,000원 정도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제작비가 드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업체가 이렇게 해서 막 수억을 수억 뭐 7억, 8억 이미지에만 그렇게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자본력이 없어서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데를 보십시오. 이미지가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간 데는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이거나 뭐 1 년에 수십억 번다는 강사이거나 뭐 큰 업체 능률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에서 보통은 조금씩 해서 넣는 거지 보통 업체는 다 텍스트만 있습니다. 텍스트만. 이미지에 대한 것은 없다라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굿모닝 북한은 무려 13,00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능까지 다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랑질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단어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 갖고 있는 물론 한자 뜻은 다르지만 배 하면은 우리가 뭐 사람의 배도 있고 바다에서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한자는 틀리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다이어가 많다라는 거 원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덤프하면 헐값에 팔다 뭐 쓰레기장, 덜썩내리다, 덤프트럭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애들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1 등을 합니다. 1등 하려고 학원 다니지 뭐 10등 하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다 고등이 됐든 고등 수능에 맞춰서 어른 토익 토플에 맞춰서 이 뜻들을 싹 다 익혀야 되는데 하나하나게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유일합니다. 그 개수도 국내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다이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해 볼게요.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난지도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싣은 트럭이 도착한 겁니다. 덜덜덜덜. 뒤에 쓰레기를 덜썩 내려뜨리는 거예요. 덜썩 내려뜨리다. 그쵸? 덤프 트럭 덜썩 내려뜨리다. 여긴 쓰레기장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쓸만한 걸 갖고 관리인이 지역 주민한테 "장롱 1,000 원이요." 헐값에 파는 거예요. 헐값에 파는 모습.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끝.
이게 글자로 외웠을 때는 2분 3분 해도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30초면 다 됩니다. 근데 되게 오래 기억나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덤프하면 1 번 쓰레기장에 1번 쓰레기장 어딨지? 쓰레기장에 덤프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덤프트럭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다른 데 보면 덤프트럭. 3번 덜썩 내려뜨리는 거예요. 덜썩 내려 쓰레기를 덜썩 내려뜨리고 그중에 쓸만한 것을 지역 주민한테 1,000원에 헐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워 버리고 이제 요거만 생각하는 겁니다. 덤프하면 자 1 번 쓰레기장의 모습 생각하시고 거기에 덤프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덤프트럭 위에 실린 쓰레기를 덜썩 내려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쓸만한 걸 헐값에 파는 겁니다. 한 컷에 모든 뜻들이 다 익혀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게 전혀 부담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이라고 해서 뜻은 넌 초등이니까 힘드니까 하나만 외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 연상법은 하나가 됐든 5개가 됐든 애들은 전체를 통을 갖고 스토리로 익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다이어가 되어도 웬만해서는 다 익힐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논문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림 우월성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 dog이라는 dog라는 글자보다는 이 똥개 녀석을 보여주는 거, 예, 강아지를 보여주는 게 최대 10배까지 훨씬 기억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트위터라는 글자를 보여줄 때마다 보여주면 10% 3일 후에 10%만 기억을 하지만 이미지 요 새를 보여줬을 때는 90% 이상을 생각을 하고 1년 뒤에도 63% 한번 각인이 되면 진짜 오래가요, 이미지는. 그래서 회사들이 로고를 쓰는 것 같아요, 각인을 해 주려고. 그래서 굿모닝 국가도 햇님이에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분들 얘긴데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미지 현상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천재라고 했기 때문에 평생에 많은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천재처럼 뭐 천재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는요 예. 이미지를 그립니다.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독일 태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스위스로 기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독일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페스탈로치가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연상이라는 걸 활용해서 교육에 접목하는 거를 평생을 바쳤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갖고 "맞아." 해서 그분 때문에 스위스로 기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은 엄청난 이미지 연상법에 대한 어떤 신봉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KBS 스펀지에 보면 왜 서울대 애들 한번 매번 10 명씩 나오고 매주 10 명씩 나오고 단어 외우는 방법, 꼴등한 애들 단어 외우는 방법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다 이미지 그리잖아요, 이미지. 이미지 그리지 않습니까? 예. 한번 예전 거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미지 그립니다, 얘네. 그래서 이미지가 실제로 사람의 뇌랑 딱 일치되는 겁니다.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뭐 5 분에 240 개를 외웠대나 하는 그 유택의 이런 기랑 크랑키츠키인가? 예, 이 사람이요. 이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랑키츠키일 겁니다. 이 사람이 5 분인가 240개 단어를 외웠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린다. 머리에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니까 요런 거 유명한 얘기는 제가 예, 참고로 잠깐 갖고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깐요. 제가 3 개만 더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로드가 있습니다. 자, 뜻을 외운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 부담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거 다 무시하시고 이제 무시하시고 이거를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는 예, 서부 시대 서부의 무법자입니다. 총을 촥 장전을 하면서 장총을 장전하는 겁니다. 장총을 장전하다. "야, 짐을 더 실어." 그러니까 은행원이 술에 짐을 싣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싣다. 이미 술에 실려 있는 짐의 모습, 짐. 얘가 점점 무거워지겠죠.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끌고 갈 말이 그거 너무 무거운데." 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엄청 부담 느끼는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그리시면 됩니다. 로드하면 서부의 무법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허공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총을 장전하는 모습, 짐을 실는 모습, 실려 있는 짐의 모습, 부담 느끼는 말.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키드입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새끼염소를 타고 어린이가 등교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 초등학교 앞에. 근데 붕 차를 타고 온 친구가 "야, 새끼염소 타고 학교 온대요."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끝. 새끼염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교회 타고 있는 어린이, 놀리는 친구 놀리다. 새끼염소, 어린이 놀리다.
단어 하나에 30초 이상 걸리면은 걔는 학습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지능은 아니고요. 마지막 딜리버입니다. 웬만한 고등학교 상위권 애들도 뜻은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 다 알아야지 완벽하게 1등은 하는 거니까는. 국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서울시를 위해서 해서 정치인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짜장면을 시켜서 그 사이에 짜장면을 배달하는 거예요. 연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짜장면을 배달하는 모습. 배달하다. 배달하는 사이에 정치인은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총으로 이 정치인을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날려서 안 돼 하고 몸을 날려서 정치인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구하다. 이 아수라장에서 여성이 분만하는 모습이에요. 자, 분만하다. 분만시키다. 이 사람은 분만하다. 분만시키다. 네. 그럼 자연스럽습니다. 5개에 대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한번 허공에서 그리면 짜장면을 배달하는 모습, 배달하다. 연설하는 저 뒤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설하다. 총으로 정치인을 공격하는 모습, 공격하다. 몸을 날려 구하는 모습, 구하다. 여성이 분만하는 모습, 분만하다. 분만시키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딱 보셔도 기존의 글자로 암기했을 때와 네, 이미지로 암기했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굿모닝 북한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발음과 발음 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발음을 일일이 테스트하고요. 학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펠링은 이제 스펠링 낮게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자음 모음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블럭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 연상법을 활용해서 뜻을 익힌다는 거. 그래서 뭐 다 써버리다, 기진맥진하다, 배기가스 이렇게 돼 있으면 로봇 건전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다 써버렸죠. 1번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기진맥진한 겁니다. 기진맥진한 로봇의 모습. 뒤로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마자 exhaust 하면 뒤로 건전지를 다 써버리다. 그래서 로봇가 기진맥진해지는 모습, 기진맥진하다. 뒤로는 배기가스 나오는 거. 배기가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발음과 스펠링과 뜻, 삼총사가 모두 굿모닝 북한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reap, 잠깐 보여드릴게요. reap, 이 할아버지가 노래 주인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킨 거죠. 아, 여보게 소장농 차네. 네. 벼 좀 수확해 주게. 예. 해서 지금 이 여기까지만 아저씨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가 노래난 벼를 뭐 하고 있어요? 초등 오면 중등에 대한 수확하고 중등에 대한 이미지,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 이게 reap, 설명해서 모두 이렇게 모든 단어마다 요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얘가 지금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 예예.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차후에 하여튼 통화가 되시면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땅 주인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벼를 수확하는 모습 수확하다. 그리고 땅 주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모습 받다 해서 자, 벼를 수확하는 모습 수확하다. 일당을 받는 모습 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보자마자 reap하면 뒤로 돌아보면 이게 머리에서 그려지겠죠. 그러면 벼를 수확하는 거였지. 수확하다. 일당 받는 거였지. 받다. 수확하다. 받다. 자연스럽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단어가 이렇게 제공이 save, 됩니다.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폐를 저축하고 비닐봉투 안에 있는 동전은 제외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거 하나만 켜놨죠. 대낮이라 국민은행에서 예, 절약하는 모습. 그때 저축을 할 때 싱콜이 발생하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19를 대원이 와서 여성을 구조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해서 지폐를 저축하다, 동전은 제외하고 전기를 절약하다, 여성을 구조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원장님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완벽하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굿모닝 북카의 철학이 들어가서 보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